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1961년 산업화 이후 1997년까지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으로 3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중공업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산업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문턱이 높은 은행보단 사채를 조달하여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은행들은 기업의 자금 중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외 원조로 들어오는 차관 및 외국 은행들의 대출은 정부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산업구조 역시 중공업이지만 부품이나 소재들은 거의 선진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인력을 갈아 넣어서 조립 형태로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는 일본의 전통어업 방식에서 유래된 경제 용어로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아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부가 이를 가져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한국은 산업화에는 성공하여 무역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구조적인 무역 적자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어 80년대에는 한국의 대외 채무가 남미처럼 위험하다고 외신에서 우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삼적 호황으로 한국은 무역 흑자로 전환되었고 현명하게도 대외 채무를 1순위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체질 개선에 성공하지 못한 경제구조는 다시 무역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일본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빌려와 고금리의 동남아시아 은행에 자금 중개하던 한국의 금융계는 미국에서 금리를 1년 만에 2배인 6%로 인상하자 자금 경색을 맞이하게 되고 외환보 유고도 바닥이 나면서 국치라고 불리던 IMF 관리 체제를 맡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경제 체질 개선과 금융 시스템 강화로 인해 한국의 무역 수지는 다시 흑자로 개선되었고 외환보 유고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순채권국으로 분류된 건 사실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빚쟁이 국가였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보유한 자산보다 외국인이 국내에 깔아둔 돈이 더 많았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등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늘렸고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고수익을 노리고 해외 투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물건 팔아 돈을 벌던 국가가 자본을 해외에 풀어 돈을 버는 국가로 진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순 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는 국가가 됐습니다. 순 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채권 등 투자액인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액을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입니다. 순 대외금융자산이 크다는 것은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금융자산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외 충격 흡수력과 지급 능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순 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는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노르웨이, 캐나다 6개국뿐입니다. 독일은 매년 무역 수지가 수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대외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일본 역시 독일과 비슷하며 중국과 홍콩은 세계 공장과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며 중국은 세계 1위의 무역 흑자국, 홍콩은 전세계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는 세계적인 자원대국으로 자원 수출로 일찍부터 무역 흑자로 국부를 쌓아 올린 국가이며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세계 1위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액을 4,156억 달러 정도 보유한 한국 입장에서 1조 1,023억 달러의 순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집계한 국가별 순 대외금융자산 순위에서 한국은 2012년 133위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10위권으로 수직 상승했고 작년엔 7위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서학개미라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1년 76억 달러에 불과했던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채권 보관액은 지난해 1,587억 달러로 20배로 급증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2019년 197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480조 5천억 원으로 144% 증가했습니다. 해외 주식의 직접 운용 금액도 2019년 64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189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약 50%인 해외 투자 비율을 2028년까지 6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해외에 예치한 금융자산은 무역 수지가 악화됐을 때도 주기적인 이자 배당으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폭은 3조 8,990억엔입니다. 그러나 해외 이자 배당까지 감안한 경상수지는 29조 6,215억엔 흑자입니다. 과거처럼 일본이 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소득 수지가 40조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조 달러가 넘는 일본 순 대외금융자산의 힘입니다. 물론 해외 투자 급증은 원화 환율을 높이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국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험 자본이 외국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중공업 국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은 구조적인 무역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구조조정과 금융 시스템 개선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여 마침내 탄탄한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 및 해외 투자를 개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역구조는 가마우지 경제구조에서 펠리컨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한국 수출의 포트폴리오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론에서 접하던 한국 수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은 마치 반도체가 없으면 한국 수출이 무너질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는 경쟁국인 독일, 일본, 대만보다 훨씬 균형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2023년 수출 6,332억 달러 중 반도체가 986억 달러로 15.6%를 차지하며 반도체 쏠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한국의 경쟁국으로 한정하면 정도가 심하진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은 2023년 반도체 수출 비중이 43.2%인 1,86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대비 약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한국 수출의 특징이 반도체 쏠림이라면 대만은 반도체 올인입니다. 일본을 보면 2023년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17.2%로 자동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쏠림 15.6%보다 1.6%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른 경쟁국인 독일은 일반 기계가 16.8%이며 이탈리아도 일반 기계가 18.3%로 쏠림 현상이 한국보다 심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11.2%, 일반 기계 8.5%, 석유 제품 8.2%, 석유화학 7.3%, 철강 5.6%, 자동차 부품 3.6%, 선박 3.4%, 디스플레이 2.9%, 무선통신 2.4% 순으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선 소부장 산업 강화와 기술 수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소부장 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대일 무역 역조는 건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고 기술 무역 역시 건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기술 무역 적자는 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술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수출한 것보다 외국의 기술을 더 많이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해외의 원천 기술을 많이 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도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기술 로열티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해외 금융자산이 많으니 이자 배당 수익과 기술 로열티 수입으로 경상수지는 2024년 29조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건전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순 해외금융자산 보유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점점 건물주가 되어가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